안녕하세요, 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어제부터 갑자기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팔만 입어도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렇죠? 좀 길게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주인으로 살아야지만 행복하다. 그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실 행복이랑 자유라는 단어는 이게 같은 단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그 자유를 견뎌하지 못하는, 즐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사실 그분들도 뭔가 이렇게 속박되어 있을 때에는 항상 자유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또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면 또 어느 정도 속박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인생을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단어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성취라는 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심오하고 꼰대스럽고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운영체계, iOS 뭐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운영체계 같은 거예요. 예, 사고방식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사고방식 플러스 에너지가 결합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뭔가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냥 단순한 기계적인 iOS래 운영체제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 영혼이 결부된, 결합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뉘앙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다면 철학이 중요하냐? 철학이라는 거는 생각을 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힘이 결합된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힘이, 철학의 힘이 클수록 사람들은 많은 성취를 이뤄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인도에 가가지고 명상 수련을 하고 여러 가지 철학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민과 고뇌와 온갖 것들을 많이 방황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런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해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결국엔 인생은 모든 것들은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봐요. 저는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거를 표현하는 거, 생각과 표현,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거를 사업가들은 보통 제품을 통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가들은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을, 자신의 영혼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표현력이죠, 표현력.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예술가나 사업가나 다를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미술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뭔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서비스의 형태로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자아 실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자전거가 왜 좋았냐면요, 자전거 자체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뻐요.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한테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한테는 자전거 자체의 이 다이아몬드 프레임이 갖는 그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뻐 보였어요. 특히 클래식 자전거들은 대부분 다 다이아몬드 프레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전거에 빠졌었죠. 그리고 저는 카메라에도 한때 굉장히 빠졌었죠. 그래서 이베이에서 거의 한 2억 원어치를 구매한 적이 있어요. 물론 다 팔았죠. 팔기 위해서 구매를 했던 거죠.
그런데 카메라 자체도 저는 디자인이 예뻤어요. 근데 그 카메라를 누가 만들어냈냐? 결국에는 사업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업가들은 그런 아름다움과, 물론 디자이너들이 역할을 많이 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장과 사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그 창업자라고 합시다. 예. 그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의 철학을 디자이너들한테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제품이 탄생을 하는 거고요. 뭐 쉽게 그냥 아이폰만 예로 들어도 쉽게 알 수 있죠. 예, 스티브 잡스의 그런 미니멀한 철학이 반영된 제품인 거죠. 굉장히 심플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구지? 그 디자이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이 구현을 해낸 거죠.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이 공감을 얻었고, 예, 이런 제품들이 저 같은 사람들까지 쓸 수 있게 된 거죠. 아무튼 간에 결국에는 생각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한다는 거는 이게 만든다라는 단어랑도 저는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방법에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고, 그리는 것도 있고, 또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성취가 큰 사람들, 가령 스티브 잡스, 예, 뭐 저희가 다 스티브 잡스 같이 될 수 당연히 없죠. 예, 그 누구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런 뭔가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로. 예, 제가 제 자전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결국에는 제조 쪽으로 간다라고 제가 했던 얘기, 자기 브랜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얘기는 결국에는 이 표현 욕구예요. 결국엔 자아 실현 욕구.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그렇게 많이 벌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그 돈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예, 돈은 오히려 저는 그 빙산의 일각처럼 요 부분에, 그냥 빙산의 일각의 그 정도 부분만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뭐냐? 자기 자아 실현 욕구예요. 자아 실현 욕구. 예, 돈을 어느 정도 벌면은 결국엔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고, 나란 존재에 대해서 알리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의 본능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욕구 이론 단계 이런 게 있잖아.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단계. 제 학생 때 배웠던 건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무튼 간에 저희가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은 사회적인 권력을 갖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최상의 단계는 결국엔 자아실현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결국엔 물질적인 거는 굉장히 일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것도 달성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그거는 저는 그래요. 뭐 사람마다 능력이 너무나 다르다. 능력은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다른 경우도 많죠. 천재들이 있으니까. 저희 유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런 유전자. 예.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장사꾼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예. 거의 저 외가 쪽에는 뭔가 예술가들이 많았어요. 예. 그림 그리는 사람, 뭐 그리고 철학자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종교 쪽, 제 목사님도 있었고, 예. 굉장히 많이 약간 그런 쪽에 운동선수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아실현 욕구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출하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생각의 힘은 크지 않아요. 생각도 근육 같은 거예요.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이렇게 펌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거가 싫어 하면은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 뭐 몸만 키울 수는 있겠죠, 몸. 근데 결국에 보면은 몸을 성공적으로 잘 키우는 사람들도 사실 생각의 힘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철학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시미켄 TV를 봤는데 저희 그 대한민국이래.
예, 글로벌, 예, 정말, 문가죠, 문가. 예. 예, 그분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생각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의 예로 하나 설명을 들어볼게요. 저희가 무슨 매장에 가면은 점원이나 뭐 사장이나 있습니다. 예, 판매자가 있죠. 판매자들은 소비자들보다 대부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수가 있는 거죠. 뭔가를. 예.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아요. 시미켄 씨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성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예, 임상실험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내공이 깊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들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전달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건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장사든 뭔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든 결국에는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표현하든 바디빌더 같은 경우에 몸이 예술이지 않습니까? 조각이잖아요. 바디빌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꼭 저희가 이렇게 뭐 예술가 그리고 뭐 예술가와 일반 사람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저는 예술가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그리고 말 잘하는 법?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저는 사실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진짜 강 PD님 같은 분 말 잘하는 법에 대한 영상도 얘기할 정도로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말을 잘하기 전에 앞서서 생각이 엄청 단단합니다. 견고해요. 예. 생각이 단단한 사람을 보고 저희는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표현하고 싶어져요. 자연스럽게.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예. 그래서 음악가들은 음악으로 그걸 표현을 하는 건데 누가 음악을 잘 만듭니까?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생각만 한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죠. 근데 심지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이 많아서 못한다? 아니에요. 생각이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생각이 많지 않고 그냥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변명이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 뭐 똑똑해서 생각이 많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아니에요. 생각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에 힘이 없어요. 생각의 힘이 행동으로 옮길 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다? 생각이다, 생각. 네, 생각하는 힘을 키우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그냥 흔히들 인문학 많이 하잖아요. 인문학. 예. 뭐 정영진 부회장도 뭐 인문학에 대해서 막 콘서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인문학이 왜 중요하겠어요? 생각을 하게끔 하니까 인문학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방식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생각을 하는 거. 뭐 책을 당연히 읽으면 좋죠. 그렇죠? 네. 또 어찌됐든 저희는 생각을 하는 존재고 고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비행기가 지나가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